자, 건국전쟁이 난리예요. 이 가수 나얼이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죠. 이러면서 악플 세례를 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얼이라는 이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의 4대 천왕,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진짜 망가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왜곡이에요. 이승만이 장로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승만을 막 추켜 세우는 게 대한민국 기독교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명박도 장로였는데 김영삼도 장로 아니었습니까? 장로들이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아드셨어. 그러니까 아마 독실한 기독교인 나얼은 이승만을 존경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악플을 하지 마시고. 그럼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은 독립운동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할 때부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간다요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역사를 너무 재밌게, 세계사를 너무 재밌게 설명하고 좋아하는 채널이었는데 이승만을 다루더라고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두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접었는데 역사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엉뚱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바라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김구,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남의 시각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을 바라보면서 이승만은 현명한 독립운동가였다라는 평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승만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이 극우들이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이 이승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국전쟁, 건국이라는 단어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봐야 된다라고 우기는 이유가 있어요. 친일파들,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승만이 수많은 잘못을 하고 결국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아니냐라는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이유는요. 자기들의 친일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광복절이 아니라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1919년이었나요? 이때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인데 자 그렇게 되면 임시정부 수립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이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건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가 대한민국이니까 최소한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그 일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그 친일 행각이 쪽팔린 친일파 놈들이 이승만을 포기 못하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말이죠. 친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친일파 후손들 중에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서 욕심을 더 내는 거예요. 지금 그 친일파 세력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권력까지 잡았잖아요. 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부자로 살면 되는데 더 욕심이 나니까 창피한 자기 역사들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자, 이승만의 역사를 좀 살펴보죠.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CIA에서 나온 기밀 문서 공개된 거예요. 이승만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국의 평가예요.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27일 서울중앙방송 대통령이야 전원이 평상시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일선에서 충용무쌍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 중이니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 6월 27일 서울중앙방송입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무엇을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 빨리 27일 새벽 2시에 서울을 떠나 오전 10시 대구에 도착.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지 대구에서 점심을 먹고 대전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이승만이 대전에서 한 일은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 마치 자신이 함께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을 녹음하고 전파했습니다. 이튿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피난민 500에서 800여 명이 도강 중이던 한강 다리가 폭파돼요. 당시 다리 안에는 피난민이 가득했다. 그 일대에는 피바다 위에 살점들이 엉겨붙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들이 다리 밑바닥을 긁으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당시 한강 이남으로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한강 인도교와 철교, 광장교마저 모두 끊어졌다. 강을 건너지 못한 시민들은 인민군 치하에 남았고 그들은 비도강파 혹은 잔류파가 되었다. 다리를 폭파시켜놓고 강을 건너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잔류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잔류파. 어쩔 수 없이 남은 거죠. 피신 가고 싶었는데 다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누가? 이승만이요. 자기는 이미 서울에서 빠져나가 놓고 남은 사람들 피신 못하도록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북한군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막을 생각이었겠지. 3개월 뒤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부역자 색출입니다. 강을 건너 도망쳤다 돌아온 도강파가 서울에 남아야 했던 잔류파에게 돌려준 건 사가도 위로도 아닌 서슬퍼런 부역자 처벌입니다. 황당하죠? 당시 언론들은 어떻게 했느냐? 잠복한 붉은 개들을 적발하는 것이 긴급하다. 정실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왕성한 적개심으로 부역자들을 우리 손으로 엄중 처단해야 한다. 피신을 못 가도록 다리를 폭파시켜놓고 남아있는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던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을 빨갱이 부역자라고 처벌하기 시작한 게 이승만입니다. 자기는 서울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다리를 폭파하고 그래서 피신 못한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죽인 게 이승만이에요. 이런데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물고 빨 수 있는 겁니까? 강원현 목사 자서전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재빨리 피난 간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고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용공분자나 부역자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박완서 작가는 친일파들의 정상은 그렇게 잘 참작해주던 성은이 하에 갔던 정부가 부역에는 왜 그다지도 지엄할 수 있었는지. 인천 상륙에서 서울 탈환까지 거의 2주가 걸렸는데 엄중 처벌받아야 할 부역자들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악질로 굴지 않았으니 나쯤이야 하고 마음 놓고 있던 사람들만 잡혀가서 경을 쳤다. 자, 진짜 부역자들은 튀었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양민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학살당합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학살자예요. 1950년 10월 4일 부역자 검거 및 수사를 전담할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 합수부가 설치가 되고 부역자 처벌을 본격 시작합니다. 유명한 인간이 나오죠. 김창룡. 학살에 서울 수복 후 부역자로 간주된 사람에게 주먹으로 화풀이하는 모습입니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설립된 합수부는 부역 혐의자를 심사한 뒤에 군법회의와 민간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51년 5월 2일 합수배체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독자적 수사권으로 위헌 12민 수많은 월권행위로 원성을 샀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합수부가 부역 혐의자 처벌, 합수부 전행도 심각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법적 절차 없이 군, 경, 우익 청년당 치안대 등에 의해 이뤄진 즉결 심판, 학살이었습니다. 너 빨갱이지. 죽여요. 재판도 없이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죽입니다. 고양 금정굴 학살이 있습니다. 9.18 수복 후에 고양 파주 일대에서 경찰과 우익단체들이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 아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불법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양 금정굴로 끌고 가 처형 17m 수직굴에 안매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95년 9월 30일에 금정굴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더니 경찰이 희생자들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꿇어앉아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등 뒤에서 쌌거든. 우리는 깜짝 놀랐거든. 문산으로 보낸다든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때 당시 빨갱이는 당연히 죽는 걸로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살상을 다 해버렸다고. 현장까지 갔으니까. 내 눈깔로 봤으니까. 밧줄을 이용해서 작은아버지와 동네 반장 어른 두 분이 내려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내려갔다 오시더니 그냥 피비린내 나고 생명이 덜 끊어져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 팔이 떨어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흙이 조금씩 덮여 있었고요. 학살자예요, 이승만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죠.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역시나 빨갱이 몰이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5.18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폭도로 몰아붙여가지고 빨갱이에 선동된 폭도로 몰아붙여서 학살을 했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물고 빨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그렇게 희생당했으면 과연 그들을 물고 빨고 할 수 있었느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금정굴 학살 외에도 이러한 부역 혐의 학살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경기 김포 600여 명, 남양주 100여 명, 양평 수백여 명 학살, 경기 여주 수백 명 집단 학살, 평택, 포천, 강화도, 충남, 아산, 경북 안동 등 주둔 국군과 경찰에 의한 수백 명 주민 학살, 경북 울진 국군, 헌병, CIC에 의한 학살, 충남 서산과 태안 집단 학살, 2,000명 정도 집단 학살 추정, 단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호남 지역의 군경 토벌과 함께 이뤄진 숱한 보복 학살, 통영 등 경남 지역 부역 혐의의 학살, 상주, 안동, 울진, 경북 지역 학살. 얼마나 죽었나.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재판 없이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재판 과정을 거쳐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사람의 숫자도 불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1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부역 혐의 학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누가 죽었냐? 부역자 외에도 그의 친인척,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살 진행됩니다. 보복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죽였나? 부역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부역 혐의자 학살을 학살 분야 반헌법 사건으로 선정하고 18명의 집중 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유해진, 오제도, 정희택, 안문경, 이원희, 예간수, 이무영, 준현, 이하선, 이호, 이콩, 이승만, 김창룡, 노덕술, 조병옥, 장경근, 한경록, 선우종원. 수십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러니까 이승만 정권을 정당화시켜야 돼. 여기에서 친일파 놈들이 이 노덕술, 김창룡 같은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던 인간들이, 백선엽 같은 인간들이 이승만에 붙어서 빨갱이 잡는 반공투사로 변신해서 세탁을 했어. 자, 그러니까 이들은 빨갱이를 어떻게든 색출해야 돼. 빨갱이 하면은 막 거품 물고 잡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을 잡아냈던, 일본에 붙어서 부역했었던 자기들이 부역자였기 때문에 이걸 세탁하기 위해선 이승만 정권이 정당한 정권이고 여기서부터가 대한민국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살자, 독재자, 부정부패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나가서 추악의 죽음을 맞이했던 이 이승만을 물고 빨고 영화도 만들고 건국의 아버지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승만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름들 전부 다 친일파들입니다. 이 인간들,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인간들이 이승만 정부 들어와서 빨갱이를 처단하는 반공투사가 돼서 또다시 권력의 노른자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이들의 후손들은 역시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만든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일본 부역자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빨갱이 부역자들을 재판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학살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고 이 인간들의 후예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윤석열, 김태효 이런 자들이. 이승만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친일 반역자의 후손이다. 대한민국에만 집회에 독립운동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만. 미국, 일본, 태국 전부 다 모든 나라의 집회에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자, 독립운동가를 화폐에 새긴다는 건 독립운동을 그만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화폐에는 조선시대 인물만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순신은 집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 뉴라이트 1배 2 계열들은요, 이순신도 싫어합니다. 얘네들은 이승만이 마지막 동아줄이에요. 마지막 동아줄. 저는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좋아요. 자, 그래서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개봉이 됐고 나얼이 이거를 밀면서 저 무식한 놈 나얼 실망이다. 왜냐면 너무 무지한 거니까요. 이승만을 물고 빠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랑 맞아떨어져서 이승만을 포기하지 않고 물고 빠는 거면 이해해. 문제는 나얼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승만을 물고 빤다고 자기 직업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다라는 거죠. 공부 좀 해라. 이승만을 어떻게 칭송할 수가 있느냐. 건국전쟁이 지금 현재 3위인데 누적 관객수가 38만 정도 됩니다. 서울의 봄이 1300만이 됐죠. 아, 서울의 봄이 1300만. 이거 좌파들이 만든 영화인데,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100만 넘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8만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나얼이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 기리의 김대중이 12만인데 건국전쟁이 38만이다. 건국전쟁은 일단은 상영관 확보가 쉬울 거니까. 기리의 김대중은 상영관 확보가 어려울 거니까. 제가 기리의 김대중을 봤는데 죄송한데요. 재미없어요. 잘못 만들었다. 더 재밌게 만들었어야 돼. 죄송한데 재미가 없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극장도 이제 내려왔으니까 더 재밌게 만들었어야죠. 김대중의 모르는 영역을 알게 돼서 좋긴 했는데 죄송한데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2탄까지 만든다고 막판에는 마지막 크레딧에 2탄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 제작팀, 감독님 죄송한데 재미없었습니다. 더 잘 만들었어야 돼요. 자, 아무튼 교회에서 단체 관람하고 뭐하고 하는데 38만? 열심히 하십시오. 서울의 봄 1300만이에요. 서울의 봄 1300만입니다. 건국전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본인들의 동원될 수 있는 숫자만 확인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열심히 동원하십시오. 잘하고 있어. 안 돼요. 다큐 재밌게 만들기 어렵죠.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야 돼. 다큐도. 재밌는 다큐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기리의 김대중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인데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다. 기리의 김대중이 흥행에 실패한 건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튼 1300만 서울의 봄을 찍으니까는 거품 물고 이승만을 띄워보자 건국전쟁을 만들어봤지만 결국은 이승만의 영화는 결국 뭐가 되느냐.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이것만 다루게 되죠. 얘네들의 한계예요.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승만은 안 돼. 학살자예요.